밤하늘은 찢어진 먹물처럼 검었고 굵은 빗줄기는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낮게 울리고 번개가 번쩍이며 깊은 산속의 정막을 갈랐다. 경상북도 영주 시내에서 한참을 더 들어가야 나오는 외딴 산골마을. 작은 오두막집에는 김세라와 그녀의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12살 세라는 또래 아이들보다 왜소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비범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그녀는 침묵했지만 동물의 눈빛과 움직임 속에서 세라는 그들만의 언어를 읽어낼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이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능력 같은 것이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세라는 이상한 꿈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둠 속에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다. 그 그림자는 마치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 절박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세라는 잠에서 깨어나 이불을 박차고 일어섰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세라는 그 울부짖음이 현실의 어딘가에서 들려오고 있다고 직감했다. 할머니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세라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밖으로 나섰다. 낡은 고무신을 신은 그녀의 발은 차가운 흙바닥을 밟았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세라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이 존재했다. 그녀는 울부짖음이 들려왔던 방향, 즉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그녀를 이끄는 듯했다. 산길은 진흙으로 질척거렸고 나뭇가지들은 사납게 휘몰아쳤다. 어둠 속에서 나무 그림자들은 기괴한 형상으로 변했다. 세라는 두려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앞에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늑대였다. 아니, 늑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위압적인 모습이었다. 털은 빗물에 젖어 온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날카로운 이빨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늑대의 옆구리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검붉은 피가 빗물에 섞여 땅으로 흘러내렸다. 늑대의 눈빛은 공포와 함께 깊은 절망감을 담고 있었다.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 세라는 늑대의 모습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연민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늑대의 눈을 바라보았다. 늑대의 눈빛 속에서 세라는 자신과 비슷한 고독과 아픔을 보았다. 세라는 늑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늑대는 세라의 접근에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함께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는 듯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세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늑대에게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늑대는 세라의 손길에 움찔했지만 이내 그의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세라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은 순수하고 깊은 연민을 담고 있었다. 늑대는 세라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괜찮아. 아프지 않을 거야. 세라는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늑대의 귀에 직접 닿는 듯했다. 세라는 늑대를 부축하여 오두막집으로 향했다. 늑대의 거대한 몸집은 세에게는 버거웠지만 그녀는 늑대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늑대를 신이라고 불렀다. 마치 신이 자신에게 보내준 선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오두막집으로 돌아온 세라는 할머니 몰래 신을 뒷마당 창고에 숨겼다. 창고 안은 낡고 비좁았지만 비를 피하기에는 충분했다. 세라는 신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깨끗한 청아 약초를 가져왔다. 할머니는 이미 잠이 깊이 들어 세라의 행동을 알지 못했다. 세라는 신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고 약초를 발랐다. 신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지만 세라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며칠 동안 세라는 할머니 몰래 신을 보살폈다. 그녀는 신에게 먹이를 주고 상처를 치료했다. 신은 세라의 보살핌 속에서 빠르게 회복했다. 그의 상처는 점차 아물었고 그의 눈빛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신은 세라에게 깊은 신뢰와 충성심을 보였다. 그는 세라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고 세라가 이름을 부르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하지만 세라는 신이 단순한 늑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신은 다른 늑대들과는 달랐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영리했고 그의 행동은 놀라울 정도로 지능적이었다. 신은 세라의 말을 이해하는 듯했고 세라의 감정을 읽어내는 듯했다. 세라는 신과 자신만의 특별한 소통 방식을 만들어 나갔다. 손짓, 눈빛, 그리고 미묘한 몸짓, 그것들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언어였다. 어느 날 저녁, 세라는 할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한 제약회사와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었다. 대한바이오, 신약 개발 중 사라진 연구원들, 실종 사건 미스터리. 뉴스 화면에는 거대한 제약회사의 건물과 함께 실종된 연구원들의 사진이 스크린에 띄워졌다. 세라는 무심코 화면을 응시했다. 그때 그녀의 옆에 있던 신이 갑자기 격렬하게 반응했다. 신은 뉴스를 보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털이 미세하게 곤두섰고 그의 눈빛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담고 있었다. 신은 뉴스 화면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의 짖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경고와도 같았다. 세라는 신의 반응에 깜짝 놀랐다. 신은 왜 이 뉴스에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걸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신은 분명 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었다. 세라는 신의 눈을 바라보았다. 신의 눈빛 속에서 세라는 복잡한 감정들을 읽어냈다. 분노,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 그것은 마치 신이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세라는 직감했다. 신은 단순한 늑대가 아니었다. 그는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존재였다. 그리고 세라는 신의 비밀을 밝혀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세라는 신의 반응에 따라 텔레비전 화면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다. 뉴스에는 대한바이오라는 제약회사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건물 사진과 함께 실종된 연구원들의 이름과 사진이 스크린에 띄워졌다. 신은 특히 한 연구원의 사진을 향해 맹렬하게 짖었다. 그 연구원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신과 닮아 있었다. 세라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날 밤 세라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신의 불안한 눈빛과 뉴스 속 실종된 연구원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세라는 신이 왜 이 사건에 반응하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신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분명히 대한바이오라는 제약회사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세라의 작은 어깨에 거대한 비밀의 무게가 얹히는 순간이었다. 신이 뉴스에 반응하는 모습은 세라에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감정들, 특히 분노와 공포, 그리고 슬픔은 세라의 마음속에 깊은 의문을 남겼다.
세라는 밤새도록 뉴스 기사를 되짚어보고 신의 행동을 떠올렸다. 대한 바이오라는 이름과 실종된 연구원들의 얼굴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세라는 신이 이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세라는 할머니에게 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할머니는 세라가 밤새 잠을 설친 것을 알아챘지만 세라는 그저 꿈자리가 사나웠다고 둘러댔다. 세라는 학교에 가는 대신 신과 함께 뉴스에 나왔던 대한바이오라는 제약회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을 회관에 있는 낡은 컴퓨터를 찾아갔다. 마을 회관 컴퓨터는 느렸지만 세라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한바이오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 그녀는 대한바이오가 한국을 대표하는 거대 제약회사이며 특히 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대한바이오가 과거부터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과 인체 실험에 대한 루머에 시달려왔다는 기사들도 발견했다. 특히 최근에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의문의 연구원 실종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세라는 뉴스에 나왔던 실종된 연구원의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의 얼굴은 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세라는 그 연구원의 이름이 박준영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박준영은 대한 바이오의 수석 연구원이었고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 융합에 대한 파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보도되었다. 세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 융합. 세라는 직감적으로 신의 정체와 박준영의 실종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세라는 신이 단순한 늑대나 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어쩌면 박준영의 연구 결과물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다면 신의 몸에 있는 상처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한바이오의 실험 과정에서 생긴 것일 수도 있었다. 세라는 신의 과거를 알아내기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대한바이오의 비밀을 파헤쳐야 했다. 세라는 다시 신이 있는 창고로 돌아왔다. 신은 세라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꼬리를 흔들었다. 세라는 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신, 네가 박준영 씨랑 무슨 관계야 너? 대한바이오에서 온 거야. 세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신은 세라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은 세라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했지만 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세라는 신과 함께 집 주변의 숲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신은 세라를 이끌고 숲속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곳을 기억하는 듯 익숙하게 길을 찾아갔다. 숲속은 울창했고 햇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이었다. 세라는 신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신에 대한 깊은 신뢰가 그녀를 이끌었다. 한참을 걷던 신은 갑자기 멈춰 섰다. 그의 코는 끊임없이 킁킁거렸고 그의 눈빛은 불안감을 담고 있었다. 신은 숲속 한 곳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곳에는 낡고 녹슨 철제 펜스가 쳐져 있었다. 펜스 너머에는 폐쇄된 듯한 건물이 희미하게 보였다. 건물 주변에는 출입금지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세라는 직감적으로 이곳이 대한 바이오의 비밀 연구시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신은 펜스 가까이 다가가 냄새를 맡았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고 그의 눈빛은 공포와 함께 강렬한 분노를 담고 있었다. 신은 마치 이곳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던 듯 격렬하게 으르렁거렸다. 세라는 신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다.
이곳은 신의 과거와 깊이 연관된 장소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었다. 세라는 펜스 너머를 살펴보았다. 건물은 낡고 폐쇄된 듯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이한 기운이 감돌았다.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벽에는 낙서들이 가득했다. 세라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펜스는 굳게 잠겨 있었다. 신은 세라의 옆에서 낑낑거리며 건물을 향해 몸을 움직이려 했다. 그는 마치 그곳에 남겨진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듯 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세라와 신은 재빨리 숲속 덤불 뒤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2명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총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펜스 주변을 꼼꼼히 살피며 걸어왔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들의 행동은 프로페셔널한 요원들 같았다. 세라는 직감적으로 그들에 대한 바이오와 관련된 인물들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신을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남자들은 펜스 주변을 한참 동안 수색했지만 세라와 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펜스에 걸린 자물쇠를 확인하고는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다. 세라와 신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남자들이 사라진 후 세라는 신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신, 저 사람들이 널 찾고 있는 거야. 넌 대체 누구야? 신은 세라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의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세라는 신의 공포를 느낄 수 있었다. 신은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을 알고 있는 듯했다. 세라는 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신을 다시는 그들에게 빼앗길 수 없었다. 신은 그녀에게 단순한 늑대나 개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친구이자 비밀을 공유한 동반자였다. 세라는 신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대한 바이오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신의 정체를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DNA 검사였다. 그녀는 신의 털을 몰래 채취하여 DNA 검사를 의뢰하기로 결심했다. 그것만이 신의 과거를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DNA 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설연구소는 비용이 비쌌고 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고 의뢰하는 것은 더 어려웠다. 세라는 자신의 용돈을 모으고 할머니 몰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피로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는 신의 비밀을 밝혀내고 그를 보호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며칠 후 세라는 충분한 돈을 모아 도시의 한 사설동물 연구소를 찾아갔다. 그녀는 연구소 직원에게 신의 털 샘플을 건네며 늑대와 개의 DNA 검사를 요청했다. 연구소 직원은 어린 소녀의 요청에 의아해했지만 세라의 진지한 태도에 결국 요청을 받아들였다. 세라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초조함을 느꼈다. 그녀는 신의 정체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며칠 후 세라는 사설동물 연구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연구소 직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세라 양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라는 직원의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신의 정체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세라는 할머니 몰래 연구소로 향했다. 연구소 아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세라는 연구소 직원의 안내를 받아 한쪽 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박사가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다. 박사는 셀에게 앉으라고 권한 후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신의 DNA 검사 결과 보고서였다. 세라 양, 진정하시고 제 말을 들으세요. 박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검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당신이 가져온 털 샘플은 단순한 늑대나 개의 것이 아닙니다. 박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세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럼 신은 뭐예요? 신은 늑대와 개의 혼혈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박사는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신은 일반적인 늑대와 개의 혼혈이 아닙니다. 그의 DNA에는 인간의 유전자 염기 서열이 극히 미세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라는 충격에 휩싸였다. 인간의 유전자. 그녀는 박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동물의 DNA에 인간의 유전자가 포함될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죠? 세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반복 검사를 한 결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신의 유전자를 조작한 것입니다. 박사는 셀에게 대한 바이오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여주었다. 대한바이오는 과거부터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을 진행한다는 소문에 시달려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간계 하이브리드 프로젝트라는 비밀스러운 연구를 진행했다는 루머가 돌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를 융합하여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려는 비윤리적인 실험입니다. 박사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담고 있었다. 세라는 박사의 말을 듣고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했다. 신이 인간계 하이브리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는 말인가? 신의 몸에 있는 상처, 뉴스를 향한 격렬한 반응, 그리고 실종된 연구원 박준영의 얼굴이 신과 닮아 있었던 이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신은 단순히 버려진 늑대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바이오의 추악한 비밀을 쥔 살아있는 증거였다. 박사는 셀에게 경고했다. 세라 양, 이 사실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한바이오는 자신들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할 것입니다. 신과 당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박사는 셀에게 이 모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세라와 신의 안전을 걱정했다. 하지만 세라는 박사의 경고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신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신은 단순히 실험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는 세라의 친구이자 비밀을 공유한 동반자였다. 세라는 신을 보호하고 대한바이오의 추악한 비밀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의감과 함께 강렬한 복수심이 타올랐다. 세라는 연구소를 나와 신이 있는 창고로 향했다. 신은 세라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달려왔다. 세라는 신을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신, 미안해. 네가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니. 신은 세라의 눈물을 핥아주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의 눈빛은 셀에게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세라는 신에게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설명했다. 그녀는 신의 털 샘플을 가져가 DNA 검사를 의뢰했고
신이 인간계 하이브리드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신은 세라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강렬한 분노를 담고 있었다. 그는 대한 바이오의 만행을 기억하고 있는 듯 했다. 세라는 신과 함께 대한 바이오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우선 대한 바이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 뉴스 기사, 그리고 관련 논문까지. 그녀는 대한 바이오가 비윤리적인 실험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으며 그들의 뒤에는 거대한 권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한 바이오는 자신들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침묵시켰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세라는 대한 바이오의 실체를 세상에 알릴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대한 바이오의 막강한 영향력 앞에서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았다. 일부 기자들은 대한 바이오로부터 협박을 받기도 했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다. 세라는 혼자였다.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때 세라의 눈에 한 기자의 이름이 들어왔다. 이정민. 그는 과거 대한 바이오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모든 것을 잃고 좌절했던 인물이었다. 이정민은 정의감 넘치는 기자였지만 대한 바이오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세라는 이정민만이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정민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정민은 처음에는 세라의 연락을 무시했다. 그는 대한 바이오와 관련된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싶어 했다. 그는 과거의 아픔과 좌절감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세라의 끈질긴 설득과 그녀가 제시한 신의 DNA 검사 결과 보고서를 본 후 이정민은 마음을 바꿨다. 그는 신의 정체와 대한 바이오의 추악한 비밀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세라의 눈빛에서 강렬한 진실을 보았다. 이정민은 세라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시 한번 대한 바이오의 비리를 파헤치기로 했다. 그는 셀에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며 그녀가 대한 바이오의 비밀을 파헤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세라와 이정민은 신과 함께 대한 바이오의 추악한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다. 그들은 대한 바이오의 비밀 연구시설을 찾아 나섰다. 신은 세라를 이끌고 숲속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신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듯 익숙하게 길을 찾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과거에 발견했던 폐쇄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곳은 대한 바이오의 비밀 연구 시설이었다. 건물 주변에는 여전히 삼엄한 경계가 서 있었고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세라와 이정민은 신과 함께 비밀 연구시설에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신의 뛰어난 후각과 지능, 그리고 이정민의 정보 수집 능력을 이용하여 연구시설의 약점을 파악했다. 지민은 신의 안내에 따라 연구시설 안으로 잠입했다. 연구시설 안은 복잡하고 미로 같았다. 낡은 기계들과 정체 모를 화학 약품들이 놓여 있었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들은 연구시설 안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수많은 동물들이 철창 안에 갇혀 있었고 그들의 몸에는 실험의 흔적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동물들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고 그들의 눈빛은 절망과 함께 공포를 담고 있었다. 세라는 이 광경에 분노의 치를 떨었다. 신은 동료들이 갇혀있는 모습을 보고 격렬하게 으르렁거렸다. 그들은 연구시설 안에서 박준영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연구실에서 박준영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박준영이 대한 바이오의 비윤리적인 실험에 대해 기록한 내용과 함께 자신이 인간계 하이브리드 프로젝트의 희생양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다. 박준영은 자신의 유전자를 신에게 이식하여 신을 만들었던 것이었다. 세라는 일기장을 읽고 충격에 휩싸였다. 신은 박준영의 아들이나 다름없었다. 박준영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신을 탈출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신은 박준영의 마지막 유언이자 대한바이오의 추악한 비밀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세라는 신을 꼭 끌어안았다. 그녀는 신의 고통과 박준영의 희생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대한바이오의 만행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다. 세라와 이정민은 박준영의 일기장을 통해 대한바이오의 추악한 비밀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일기장에는 인간계 하이브리드 프로젝트의 상세한 과정과 그 비윤리적인 실태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인간의 유전자를 동물에게 이식하여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생명체를 만들려는 끔찍한 시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동물들과 실종된 연구원들의 이름까지 박준영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모든 진실을 기록했던 것이다. 그리고 신은 박준영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마지막으로 탈출시킨 유일한 생존자이자 증거였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이정민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과거 대한바이오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정도의 거대한 악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세라는 신을 꼭 끌어안았다. 신은 세라의 품에 안겨 조용히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은 박준영의 일기장과 이정민을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고통과 기억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는 듯했다. 세라와 이정민은 박준영의 일기장과 함께 연구시설 안에 모든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연구실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들을 복사하고 실험에 사용된 기기들과 약품들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들은 대한바이오의 만화행을 세상에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해야 했다. 신은 그들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후각과 지능을 이용하여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 신은 마치 박준영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듯 그들을 이끌고 진실을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잠입은 오래가지 못했다. 연구시설 안에는 여전히 대한바이오의 특수요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들은 세라와 이정민의 침입을 눈치채고 즉시 추격에 나섰다. 연구시설 안은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경고음이 울려 퍼졌고 비상등이 붉게 깜빡였다. 세라와 이정민은 신과 함께 특수요원들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세라, 이쪽이야. 이정민은 세라의 손을 잡고 복도를 가로질러 달렸다. 그들의 뒤에서는 특수요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총성이 울리고 벽에 총알이 박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라는 두려웠지만 그녀는 일기장과 증거물들을 꼭 끌어안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다짐했다. 신은 세라의 앞에서 맹렬하게 달렸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속도와 민첩성을 이용하여 요원들의 추격을 따돌렸다. 그들은 연구시설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 요원들을 따돌리려 했다. 좁은 통로를 지나고 환기구를 기어 통과했다. 신은 냄새를 맡아 요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탈출 경로를 제시했다. 그는 마치 이 연구시설의 모든 구조를 꿰뚫고 있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지능적이고 결연했다. 하지만 특수요원들은 집요했다.
그들은 세라와 이정민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들은 모든 출구를 봉쇄하고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세라와 이정민은 결국 연구시설의 가장 깊숙한 곳, 거대한 지하 실험실로 도망치게 되었다. 그곳은 대한바이오의 가장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이었다. 지하 실험실 안은 차가운 금속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수많은 실험 장비들과 거대한 수조들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정체 모를 생명체들이 갇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가 융합된 하이브리드 생명체들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기괴했고 그들의 눈빛은 절망과 함께 광기를 담고 있었다. 세라는 이 광경에 충격에 휩싸였다. 신은 동료들이 갇혀있는 모습을 보고 격렬하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때 실험실 문이 열리고 대한바이오의 총책임자이자 인간계 하이브리드 프로젝트의 창시자인 박 사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박 사장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광적인 집착과 함께 알 수 없는 오만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의 뒤에는 수많은 특수 요원들이 서 있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박 사장은 비웃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박준영의 개가 너희들을 데려왔군.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기서 끝이다. 너희들은 내 비밀을 세상에 알릴 수 없을 거야. 박 사장은 자신의 권력과 기술력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다. 이정민은 박 사장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이 저지른 만행을 세상에 낱낱이 밝힐 거야.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박 사장은 이정민의 말을 비웃었다. 인간의 정의가 무엇이지? 나는 인류의 진화를 위한 위대한 실험을 하고 있을 뿐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그의 눈빛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박 사장은 특수 요원들에게 세라와 이정민 그리고 신을 잡으라고 명령했다. 특수 요원들은 세라와 이정민에게 달려들었다. 세라는 신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박 사장을 가리키며 공격해라는 수화를 표현했다. 신은 세라의 신호에 반응하여 박 사장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신은 박준영의 복수를 위해 싸우는 듯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신은 박 사장을 향해 맹렬하게 공격했다. 그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은 특수 요원들을 제압했고 그의 거대한 몸집은 박 사장을 압도했다. 박 사장은 신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방역했다. 그는 특수 요원들에게 신을 제압할 것을 명령했다. 특수 요원들은 신에게 마취총을 발사했다. 신은 마취총에 맞고 비틀거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박 사장을 공격했다. 그 사이에 세라와 이정민은 실험실 안의 컴퓨터들을 해킹하여 대한바이오의 모든 비밀 자료들을 외부 서버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한바이오의 모든 악행과 비윤리적인 실험들을 세상에 폭로해야 했다. 이정민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고 세라는 신이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그를 도왔다. 하지만 박 사장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또 다른 특수 요원들을 투입하여 세라와 이정민을 막으려 했다. 실험실 안은 혼란의 극치였다. 총성이 울리고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신은 마취총의 약효로 인해 몸이 점점 무거워졌지만 그는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박 사장을 막으려 했다. 그의 눈빛은 셀에게 어서 도망쳐라고 말하는 듯 했다. 결국 신은 마취총의 약효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 박 사장은 쓰러진 신을 향해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결국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 박사장은 신에게 마지막 마취총을 발사하려 했다. 그 순간 세라가 비명을 질렀다. 신 안 돼. 세라는 신의 몸을 감싸 안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신을 보호했다. 박사장은 세라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셀에게 마취총을 발사했다. 세라는 마취총에 맞고 정신을 잃었다. 그녀의 몸은 신의 품에 안겨 쓰러졌다. 이정민은 이 모든 광경에 절망했다. 그는 대한 바이오의 비밀 자료들을 외부 서버로 전송하는 데 성공했지만 세라와 신은 그들의 손에 넘어갔다. 이정민은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했다. 그는 박사장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은 절대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 모든 진실은 세상에 밝혀질 거야. 박사장은 이정민의 말을 비웃었다. 그럴 일은 없을 거다. 너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을 거야. 박사장은 특수 요원들에게 이정민을 처리하고 세라와 신을 자신의 연구실로 옮기라고 명령했다. 그는 세라를 또 다른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 이정민은 몸부림쳤지만 특수 요원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는 어둠 속으로 끌려갔다. 지하 실험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대한바이오의 추악한 비밀은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듯했다. 지하 실험실의 차가운 공기는 세라의 의식을 잠식하듯 서서히 그녀의 몸을 감쌌다. 마취총의 약효가 온몸에 퍼져나갔고 그녀의 시야는 점차 흐릿해졌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쓰러진 신의 모습과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박사장의 냉혹한 미소였다. 정신을 잃는 순간 세라는 자신의 작은 어깨에 얹힌 거대한 비밀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다. 신과 박준영의 희생, 그리고 대한바이오의 끔찍한 만행. 이 모든 진실이 이대로 어둠 속에 묻힐 수는 없었다. 세라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차가운 금속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팔에는 정체 모를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그녀의 몸은 마치 쇠사슬에 묶인 듯 무거웠다. 주변은 온통 하얀색 벽으로 둘러싸인 밀폐된 공간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이곳은 마치 거대한 감옥 같았다. 세라는 자신이 대한 바이오의 비밀 실험실에 갇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두려움 대신 강렬한 분노를 느꼈다. 깨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사장이었다. 그는 하얀 가운을 입고 세라의 침대 옆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냉정하고 광기 어린 집착을 담고 있었다. 이제 네가 그 개의 능력을 이어받게 될 거야. 박준영의 실패를 만회할 기회이지. 박사장은 비웃듯이 말했다. 그는 세라를 또 다른 인간계 하이브리드 프로젝트의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세라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박사장을 향해 강렬한 경멸을 담고 있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니야. 세라는 속삭였다. 박사장은 세라의 말을 비웃었다. 인간의 한계는 너무나 명확하다. 나는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것뿐이야. 너는 인류 진화의 위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광적인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때 세라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놓인 철창으로 향했다. 그 안에는 신이 갇혀 있었다. 신은 이전보다 더 지쳐 보였고 그의 몸에는 여러 개의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세라를 향한 강렬한 보호 본능을 담고 있었다. 신은 세라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낮게 낑낑거렸다. 세라는 신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녀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박 사장은 셀에게 다가와 주사기를 들었다. 이제 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될 거야. 내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깨워줄 특수 약물이다. 그의 손에는 정체 모를 액체가 담긴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세라는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박 사장의 손길을 피하려 했다. 그 순간 신이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의 짖음은 절규와도 같았다. 신은 온몸의 힘을 다해 철창을 들이받았다. 철창이 흔들리고 그의 몸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신의 눈빛은 박 사장을 향한 강렬한 증오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세라를 보호하려 했다. 박 사장은 신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짜증이 난 듯 인상을 찌푸렸다. 저 빌어먹을 개가 당장 저 녀석을 진정시켜. 특수 요원들이 신에게 달려들어 마취총을 발사했다. 신은 마취총에 맞고 비틀거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철창을 들이받으며 박 사장에게 경고했다. 세라는 신의 필사적인 저항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갇혀 있는 동안 이정민이 외부 서버로 자료를 전송하는 데 성공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것만이 대한바이오의 만행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세라는 신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신, 괜찮아. 내가 해낼 거야. 그녀는 눈빛으로 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포기하지 마. 우리 함께 나갈 수 있어. 그때 갑자기 실험실 문이 열리고 이정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강렬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수많은 경찰관들이 서 있었다. 이정민은 자신이 전송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경찰에 대한 바이오의 비밀 연구시설의 위치와 그들의 만행을 알린 것이었다. 박 사장, 당신을 긴급 체포한다. 이정민의 목소리가 실험실 안에 울려 퍼졌다. 박 사장은 예상치 못한 경찰의 등장에 깜짝 놀랐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특수 요원들에게 경찰을 막으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경찰들은 실험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특수 요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정민은 셀에게 달려가 그녀를 안고 침대에서 일으켜 세웠다. 세라, 괜찮니? 정말 다행이다. 세라는 이정민의 품에 안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살았다. 그리고 신도 살았다. 신은 경찰들의 등장에 짖음을 멈추고 이정민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잘했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경찰들은 박 사장을 체포하려 했다. 박 사장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에게 제압당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다른 실험실 안에 모든 하이브리드 생명체들도 경찰에 의해 구출되었다. 그들은 모두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희망을 찾은 듯했다. 세라는 신과 함께 구출된 동물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다. 신은 세라의 옆에서 조용히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은 셀에게 우리 함께 해내자라고 말하는 듯했다. 이후 대한바이오는 모든 비윤리적인 실험을 중단하고 해체되었다. 박 사장과 그의 공범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만행들이 세상에 낱낱이 밝혀졌다. 그들은 장기 복역을 선고받았고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비윤리적인 과학의 상징으로 기억되었다.
실종되었던 연구원들의 가족들은 뒤늦게나마 진실을 알게 되었고, 사랑하는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세라는 신과 함께 동물 보호소로 향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산골 마을의 작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을 변화시킨 영웅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신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가족이었다. 그들은 함께 대한 바이오의 희생양이었던 동물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데 헌신했다. 신은 세라의 보살핌 속에서 빠르게 회복했다. 그의 몸에 남아있던 상처는 점차 아물었고,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공포나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대신 평화와 사랑이 깃들었다. 그는 세라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세라가 이름을 부르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신은 이제 세라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영원한 가족이 되었다. 세라는 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동물 행동 전문가로서, 그리고 동물 권리 옹호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비윤리적인 과학의 위험성을 알리고 동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정의를 찾아 나섰다. 대한바이오 사태는 과학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과 인간 유전자 조작이라는 끔찍한 진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과학 윤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촉발했다. 박 사장과 그의 공범들은 법의 최고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이름은 탐욕과 광기에 물든 과학의 실패를 상징하게 되었고, 영원히 역사 속에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세라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세라는 이제 동물들의 수호자로 불리며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산골 마을의 조용하고 내성적인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바탕으로 동물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책, 그리고 영화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공개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세라는 동물보호 운동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었다. 푸푸는 세라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세라의 그림자이자 그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였다. 푸푸는 대한바이오 사건 이후 세라의 보살핌 속에서 완벽하게 치유되었다. 그의 몸에 남아있던 상처는 점차 아물었고,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공포나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대신 평화와 사랑, 그리고 셀에 대한 깊은 신뢰가 깃들었다. 푸푸는 세라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그녀의 영혼의 동반자였다. 세라와 푸푸는 전 세계를 다니며 동물보호 캠페인에 참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비윤리적인 과학 실험의 위험성을 알리고 동물들의 생명권과 복지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세라는 강단에 서서 유창하게 연설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과 푸푸와의 교감을 통해 동물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푸푸는 세라의 손짓에 따라 과거의 고통을 재현했고 학대받았던 다른 동물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정민 기자는 대한바이오 사건 이후 정의로운 저널리즘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세라와 함께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파헤쳤고 대한바이오의 추악한 비밀을 세상에 폭로했다. 이정민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윤리적인 과학기술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고
사회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는 세라와 푸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로 남았다. 세라는 대한 바이오에서 구출된 다른 하이브리드 생명체들의 치유에도 헌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이용하여 상처받은 동물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보살핌을 제공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아무리 사납고 불안정한 동물도 점차 진정하고 평화를 찾아갔다. 세라는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선물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라는 동물 행동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더욱 깊이 탐구했다. 그녀는 대학에 진학하여 생명과학과 동물 행동학을 전공했고 자신만의 독특한 치료법을 개발했다. 그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동물들이 서로 교감하고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녀의 연구는 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고 그녀의 이름은 과학과 윤리가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덧 푸푸는 아주 늙어 더 이상 세라와 함께 긴 여정을 떠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털은 온통 하얗게 새었고 그의 움직임은 느려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세라를 향한 깊은 사랑과 충성심을 담고 있었다. 세라는 푸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푸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았다. 어느 맑은 날 오후, 푸푸는 세라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세라의 손에 닿았고 그의 눈빛은 셀에게 영원한 작별을 구하는 듯했다. 세라는 푸푸의 죽음에 슬픔에 잠겼지만 동시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푸푸는 그녀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녀를 진정한 영웅으로 만들어 주었다. 푸푸는 세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푸푸의 죽음은 셀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푸푸가 남긴 유산, 즉 생명에 대한 사랑과 정의를 향한 헌신을 이어받기로 다짐했다. 그녀는 푸푸의 이름으로 동물보호재단을 설립하여 전 세계의 고통받는 동물들을 돕는 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세라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정민 기자, 구출된 하이브리드 생명체들, 그리고 그녀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푸푸의 꿈을 이루어 나갔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그녀의 삶은 모든 생명에게 사랑과 용기를 주는 빛이 될 것이다.